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AMPM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자팀 마케터 이다혜, 마케터 이승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직 화요일 아침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를 아직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오늘 주제로 말씀을 드릴 게 네이버 광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이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사실 요즘 이제 사업을 하신다 하면은 보통은 네이버 검색 광고를 기초적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보통 광고를 하신다고 하면 맨 처음으로 네이버 광고를 먼저 하시긴 하시죠. 왜냐면 일단 좀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뭔가 저희도 사실 검색을 할 때 구글도 물론 검색을 하지만 가장 많이 검색을 하는 게 네이버이기도 하고, 네이버를 통해서 저희가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내가 사업을 시작을 해서 우리 광고를 좀 하고 싶다 하면은 보통은 이제 검색 광고, 네이버 검색 광고를 기초적으로 많이 시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네이버 광고를 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주제로 가지고 와봤고, 사실 너무 딥한 얘기보다는 좀 요점만 해서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느낌으로 가려고 하고요. 아직은 두 분이 참여를 하고 계신데, 자, 일단 네이버 검색 광고. 물론 이제 좀 GFA나 아니면은 뭐 보장형 광고도 있지만 오늘은 네이버 검색 광고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좀 크게 보통 이제 많이들 진행을 하시는 거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파워링크 광고, 그리고 쇼핑 검색 광고, 브랜드 검색 광고. 가장 많이 하는 게 이 세 개에다가 뭐 추가로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은 뭐 파워 컨텐츠 등이 있겠죠? 네. 일단 뭐 종류별로 다 알고 계시긴 하시겠지만 파워링크 광고를 좀 예시로 보여드리자면, 여기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양말을 사고 싶다 하시면 여기 바로 최상단에 파워링크 광고 이렇게 쫙 뜨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이 지면을 파워링크 광고라고 하고요. 더 아래 내려보시면 여기도 지금 광고 표시가 된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쇼핑 검색 광고 지면입니다. 자, 그리고 뭐 브랜드 검색 광고는 저희가 광고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게 광고라고 알고 있지만 제 주변 지인들은 이게 광고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 여기도 광고 표시가 있듯이 여기는 브랜드 검색 광고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렇고요. 사실 파워링크 광고는 이커머스에서도 많이 하고 이제 DB 업종에서도 많이 하시는 광고이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하나씩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파워링크 광고는 이제 저희가 어떤 키워드를 입력을 했을 때 상단에 노출되는 광고 형태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승환 대리님께서는 세팅을 하실 때 키워드를 이제 좀 뽑는 좀 방법이 나만의 꿀팁이라고 해야 할까? 그런 게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보통 일단 메인 키워드를 정해놓고, 네. 그리고 이 메인 키워드에서 파생되는 세부 키워드들 네. 세팅을 하고, 그리고 저는 보통 제가 구매자라고 생각을 하고 네. 뭐를 검색할지를 생각해서 조금 뽑는 편입니다. 이거 세팅을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키워드를 이제 저희 광고가 노출되길 희망하는 키워드를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광고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바람막이를 파는 업체라고 할 때 저희가 어떤 키워드에 우리 광고가 노출이 되길 희망하느냐에 따라서 세팅을 다르게 할 수가 있는데 뭐 메인 키워드라고 하면은 뭐 바람막이, 네. 그리고 뭐 가을 바람막이 아니면 뭐 등산 바람막이 이런 바람막이 키워드들이 있을 거고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저는 생각을 해보면은 구매를 할 때 어떤 메인 키워드를 검색을 하기보다는 진짜 상세한 키워드로 저는 많이 검색을 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구매자 입장에서 네. 뭐 예를 들어서 방수 잘 되는 바람막이 이런 식으로 좀 더 길고 세분화된 키워드를 저는 더 많이 검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키워드를 뽑는 또 아까 승환 대리님께서 말씀해주신 꿀팁처럼 저도 일단 키워드를 뽑는데 한계가 있어요. 제가 생각을 해서 뽑는데. 네. 그래서 맞습니다. 물론 다양한 툴도 있지만 제가 이제 실제로 구매자 입장에서 어떤 키워드를 검색할지 좀 그런 구매자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서 키워드를 뽑는 편이고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쇼핑 검색 광고를 보면 뭐 여기 카테고리 뭐 여성 스포츠 네. 양말, 뭐 여성 중목 양말, 뭐 여성 덧신 그리고 뭐 무지 양말, 캐릭터 양말, 뭐 중목, 장목, 단목 이런 식으로 엄청 다양한 키워드들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저는 키워드를 좀 뽑아서 보는 편이긴 합니다. 왜냐면 사실 뭔가 세팅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뭐 잘 뽑을 수도 있지만 광고주님들께서는 본인의 광고만 담당을 하시다 보니까 키워드를 뽑는데 한계가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일단은 자기가 노출을 희망하는 키워드를 일단 뽑아보고 거기서 이제 다양한 검색 이제 연관 검색어를 통해서 뭐 양말 세트, 발목 양말, 여성 양말, 수면 양말 이런 식으로 또 다양한 키워드들을 뽑아내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파워링크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는 이커머스 업종에서 엄청 전환이 많이 물론 잘 나오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사실 쇼핑 검색에서 대부분의 전환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어서 네. 저는 어떻게 하냐면 좀 이제 뒤에서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이제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원하는 키워드들을 입력을 해서 그 광고를 노출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다양한 뭐 소재명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문구들이 조합이 되면서 키워드가 노출이 되는 거다 보니까 또 쇼핑 검색에서 잡혔던 키워드들을 파워링크에도 적용을 해보고 좀 이게 한 광고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여러 광고를 좀 조합해서 활용을 할 수 있게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게 쇼핑 검색 광고입니다. 이제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메인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제외 키워드라는 단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뭐 양말을 판매하는 업체다라고 하면은 이제 파워링크 광고는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초적으로 저희 영상 한 번만 봐도 세팅을 할 수가 있는 광고인데 쇼핑 검색 광고는 조금 어려운 게 파워링크는 이제 저희가 만약에 뭐 양말, 중목 양말 이런 키워드들에 노출이 되고 싶으면은 키워드 추가를 해서 입력을 해놓으면은 그 키워드들의 광고가 노출이 되는데 쇼핑 검색 광고는 저희가 키워드를 입력을 해서 그 광고를 노출을 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하게 조합된 키워드들의 자동으로 노출이 되는 거다 보니까 이 제외 키워드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광고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외 키워드가 뭐냐? 키워드를 제외시킨다. 그냥 말 그대로 제외 키워드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에서 엄청 수많은 키워드들이 잡혀 있잖아요. 그 키워드들에서 우리는 이 키워드에는 광고 노출을 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그 키워드들을 제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워링크는 키워드를 추가해주는 개념이고 쇼핑 검색 광고는 이 키워드에는 광고 하고 싶지 않아 해서 제외를 해주는 그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아마 말씀을 몇 번 드렸던 것 같긴 한데 예시로 들기에는 이게 좋긴 하거든요. 뭐 제가 냄새 차단 쓰레기통 업체 광고를 맡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룹을 다 분리를 해서 그룹마다 제외 키워드를 관리를 해줬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업체의 자사명, 사실 자사명은 그 업체의 고유한 키워드이다 보니까 좀 비교적 엄청 낮은 입찰가로도 상순위에 노출될 수 있는 키워드잖아요. 네. 그래서 자사명은 꼭 그룹을 분리를 해주는 편이고 뭐 사실 냄새 차단 쓰레기통이지만 얘가 또 스마트 센서가 달려있어서 센서 쓰레기통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룹에는 냄새 차단 쓰레기통 그룹을 또 분리를 하고 센서 쓰레기통 센서 쓰레기통을 보통 스마트 쓰레기통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뭐 여기는 그냥 일반 쓰레기통 키워드 이런 식으로 그룹을 세분화를 해서 자사명 그룹에는 이 아래 그룹들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아예 노출이 안 되게 다 제외 키워드를 걸어주고 또 이 냄새 차단 쓰레기통에는 뭐 센서 쓰레기통이나 일반 쓰레기통 키워드들이 잡히지 않도록 다 제외 키워드를 걸어주고 한마디로 얘네가 서로 그룹마다 겹치지 않게 네. 관리를 해준다고 보시면 되고 왜냐면 사실 냄새 차단 쓰레기통, 센서 쓰레기통, 그냥 쓰레기통이 같은 제품이어도 다 입찰가가 다르잖아요. 키워드별로.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광고를 진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아마 승환대리님도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키워드가 하루하루 다른 게 잡혀있고 매일매일 추가가 되기 때문에 좀 귀찮은 매체이기도 해요. 네, 많이 맞습니다. 봐주기도 해야 되고 또 비용은 엄청 많이 소진이 됐는데 만약에 하나도 안 팔렸다 하면 그 키워드는 사실 비효율적인 키워드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쇼핑 검색 광고랑 파워링크 광고 둘 다 키워드랑 소재별로 이제 품질 지수라는 게 있는데 품질 지수가 처음에 4칸으로 시작을 해서 이게 그 효율에 따라서 6칸까지도 올라가고 아예 막 1칸까지도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품질 지수 관리를 잘 해주는 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이제 뭐 품질 지수 많이 보셨잖아요. 그 초록 색깔. 네. 아마 그 단어 자체는 모르시는 광고주님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그 품질지수 관리를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 품질지수가 높으면 이제 저희가 좀 경쟁사 대비 동일한 입찰가를 사용을 하더라도 광고가 더 상순위에 노출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품질지수가 너무 떨어지면 우리가 아무리 입찰가를 올려도 경쟁사보다 순위가 낮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품질지수 관리라는 게 매우 중요한데 아마 파워링크랑 쇼핑 검색 광고 세팅해보셨으면은 품질지수 그 초록색으로 칸 되어 있는 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그거는 사실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되긴 하지만 뭐 클릭률이 너무 낮거나 아니면 전환율이 너무 낮거나 아니면 그 고객들이 이제 검색을 했을 때 자기가 본인이 찾는 제품하고 관련도가 너무 떨어지거나 이런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품질 지수가 올라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 품질 지수가 계속 떨어지기만 한다, 뭐 높아지지가 않는다 이러면 이제 클릭률을 높여주거나 아니면 전환율을 높여주거나 관련도를 좀 맞춰주거나 하는 게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하면 너무 좀 추상적인 개념이긴 하잖아요. 네. 아니면 승환 대리님께서는 이 클릭률 혹은 뭐 전환율을 높이기 위한 본인만의 방법이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 여기 적힌 관련도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저는 소재 자체를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쪽으로 그 수정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파워링크 광고나 아니면 쇼핑 검색 광고나 이제 저희가 확장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파워링크라고 하면은
뭐 추가 제목, 아니면 홍보 문구, 뭐 가격 링크, 뭐 서브 링크 이렇게 되게 다양한 확장 소재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다양하게 조합을 해서 활용을 함으로써 경쟁사 대비해서 우리 광고가 좀 더 매력적이게 빛날 수 있도록 꾸며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좀 더 기존보다 더 클릭률을 높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쇼핑 검색 광고라고 하면은 쇼핑 검색 광고에도 이제 확장 소재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쇼핑몰 부가 정보라고 해서 이제 뭐 우리 이 제품의 찜수 아니면 리뷰수 이런 거를 광고 자체에 이제 그 추가를 해줌으로써 네. 어쨌든 우리 광고가 좀 더 잘 꾸며지게 클릭률을 높일 수 있게 클릭을 하고 싶게 꾸며주는 것 또한 품질 지수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지금 댓글을 하나 남겨주셨는데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제품의 경우 어떤 광고를 진행해 보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 만약에 아예 저희 제품 자체가 저희한테 생소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브랜드 자체가 생소한 걸 수도 있는데 만약에 브랜드 자체가 잘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제 브랜딩은 브랜드 아니면 뭐 노출을 할 수 있는 배너 매체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이런 검색 광고를 같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브랜딩이라는 게 가장 어렵잖아요. 그렇죠. 광고 예산이 아주 많아야지 사실 브랜딩이 가능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우리 브랜드를 각인을 시키는 과정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라고 하면은 이제 뭐 이런 검색 광고도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배너 광고, 뭐 GDN이나 아니면 메타 광고 같은 걸 같이 병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지금 말씀 주신 질문 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가 아니라 진짜로 우리한테 생소한 제품이다 하면은 저는 뭔가 개인적으로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사용하는 방법이 잘 드러나는 영상 소재를 활용할 수 있는 유튜브 광고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브랜드만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거라고 하면은 브랜드를 알리는 과정만 필요하지 그 제품은 사실 우리가 쓰는 방법은 알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제품 자체가 저희가 모르는 제품이고 완전 생소한 제품이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검색 광고나 검색 광고로는 담아내는 한계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나 아니면 메타도 사실 영상 소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매체이다 보니까 메타랑 유튜브 영상 한번 영상 소재를 잘 뽑아서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드린다고 답이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서 브랜드 검색 광고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이제 이 브랜드 검색 광고는 이제 말 그대로 우리 이제 네이버 검색창에 우리 브랜드명 아니면은 뭐 브랜드명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진짜 그 파워링크나 쇼핑 검색 광고보다 더 최상단에 뜨는 광고를 이제 브랜드 검색 광고라고 하잖아요. 네. 승환 대리님은 혹시 이 브랜드 검색 광고를 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저희 브랜드를 검색했을 때 저희 브랜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나이키를 검색했는데 아디다스의 신발이 가장 상위에 노출된다면 이거는 브랜딩이 약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전에 설명을 드린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저희 광고가 파워링크나 쇼핑 검색보다 어쨌든 최상단에 뜰 수 있다는 거. 뭐 아마 검색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나이키 이렇게 쳤어요. 이게 브랜드 검색 광고인데 이 하단에 보시면은 이 나이키 뭐 공식 온라인 스토어가 최상단에 떠 있긴 하지만 그 아래 뭐 이런 ABC마트, 무신사 뭐 이런 다양한 뭐 필웨이 이런 브랜드들에서도 좀 유통사에서도 광고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사실 이 광고가 없다고 하면은 이렇게 아래로 살펴보다가 뭐 이런 쪽으로 유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다른 경쟁사도 사실 이렇게 광고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고객들이 이탈을 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광고를 할 때 뭔가 모수를 활용을 해서 리타게팅을 하는 광고들도 있는데 어쨌든 자사몰로에 유입을 시키는 게 가장 베스트인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경쟁사들로 유입이 뺏겨버리면 물론 이제 우리 제품을 판매를 한다고 해도 뺏겨버리면 뭔가 좀 아쉬운 모수를 잃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브랜드 검색 광고는 가장 최상단에 노출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브랜드가 있을까? 리복은 하고 있나?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리복 검색을 했을 때 이런 뭐 기간 한정 10% 할인 혜택 이런 프로모션 관련 내용이 노출이 되고 있는데 브랜드 검색 광고는 사실 저희가 이제 검색 쿼리 수에 따라서 매달 계약 금액이 변동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막 조합을 해서 어떤 금액에 맞춰서 광고를 진행하는 것도 되긴 하는데 그러면은 어차피 한 달 동안 정해진 그 쿼리 수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는 만큼 이 광고를 잘 활용하는 게 좋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사실 클릭당 비용도 아니잖아요. 네. 그냥 딱 계약 금액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 광고이다 보니까 이게 진짜 똑똑하게 광고를 하면 진짜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 광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유난히 패션 브랜드 광고를 많이 맡고 있는데 패션 브랜드가 굉장히 그런 프로모션이 잦은 업종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무신사에서 할인을 하거나 아니면 자사몰에서 할인을 하거나 그런 거에 따라서 이 광고의 프로모션 내용을 잘 녹여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1일부터 10일까지는 그냥 상시 소재로 노출을 하다가 11일부터 15일까지 만약에 프로모션 기간이다 하면은 아예 이 브랜드 검색 광고 자체를 싹 프로모션 관련 내용으로 싹 몰아주면은 이제 생각보다 그 상시 소재일 때랑 프로모션 소재일 때랑 전환율이나 매출액 차이가 엄청 크게 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제가 이제 맡고 있는 지메어 업종 브랜드에서 시즌 오프라는 행사를 했어요. 자사 행사를. 네. 근데 이제 그 프로모션을 하고 전환이 진짜 엄청 많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게 사실 이런 상시 소재를 사용하다가 아예 프로모션 관련된 내용으로 싹 갈아줬을 때 클릭률이나 전환율도 엄청 많이 상승을 하고 전환 매출액도 진짜 크게 상승을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차피 그 한 달의 기간 동안 똑같은 소재를 활용을 하시기보다는 내부에서 어떤 행사나 프로모션이 있을 때 그 프로모션 관련된 내용으로 부검을 쫙 예쁘게 세팅을 해주면 저희가 기존에 상시 소재만 썼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아마 이게 좀 큰 브랜드들에서는 이제 이 내부에 마케팅 팀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잘 이루어지긴 하는데 뭐 광고주님들이 회사가 다 모두 크고 마케팅 팀이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소재가 필요한데 내부에서 감당이 안 되신다 하시면 이제 저희 측에서도 같이 제작을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 이제 좀 제안을 같이 드리는 편이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이게 광고를 항상 저희는 이제 상담을 도와드리거나 저희 광고주님들하고 말씀을 할 때 꼭 강조를 하는 부분이 어차피 같은 금액으로 광고를 하는 거 효율적으로 광고를 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좀 지금 광고를 하고 계신데 뭔가 효율이 잘 안 나온다 하실 경우에는 이제 좀 저희한테 뭔가 문의를 주셔서 간단한 내용이라도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왜냐면 이제 저희한테 상담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면은 저희 이제 마케팅 학교를 보고 공부를 해서 세팅을 해보셨다는 분들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또 이제 어떤 광고주님들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그 세팅한 걸 보니까 저희가 올려놓은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해서 스스로 세팅을 한번 해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니까 이제
저희 영상을 많이 보고 세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영상을 보고 따라하는 걸로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하시다가 뭔가 어떤 기능적인 거든 아니면 광고 외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은 뭐 언제든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화요일 아침이다 보니까 한 분 빼고는 다들 보다가 나가고 계셔가지고 네. 혹시 뭐 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은 계속 채팅방에 올려주셔도 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자, 네이버 광고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이유.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뭔가 좀 더 저희가 말을 해봐야겠죠? 네. 그러면 그 다차원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다. 사실 이제 뭐 광고 세팅 자체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광고주님들도 금방 이해를 하셔서 세팅 자체는 금방 하고 바꾸고 하시는데 분석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사실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광고비를 똑같이 사용을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라고 저희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건데 뭐 광고비 한 번 클릭할 때마다 비용 나가는 거잖아. 뭐 이 나가는 비용 우리가 막을 수가 있나?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죠 사실. 광고라는 게 저희가 세팅을 하고 계속 분석을 하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 나가야 되는 과정인데 이거를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기능이 다차원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광고주 측으로 광고에 대해서 보고서를 많이 나가는 편인데 보고서에서는 이제 뭐 캠페인, 뭐 광고 그룹 별로 효율 체크도 가능하고 광고 시간대 별로도 체크가 가능하고 요일별, 일자별, 뭐가 있지? 뭐 지역, 뭐 PC 모바일 이런 식으로 진짜 분석할 수 있는 툴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광고가 좀 이제 광고비는 많이 나왔는데 그거 대비해서 매출이 별로 없었어. 그래서 분석을 해보고 싶어 해가지고 광고 시간대별 데이터를 한번 봤어요. 근데 새벽 시간대에는 이제 사람들이 눈팅은 많이 하는데 구매를 안 해. 근데 그게 이제 쫙 나오잖아. 비용과 매출액. 그거를 비교를 해서 아 우리 제품은 그러면 보통 9시부터 6시에만 많이 판매가 되네? 그러면은 그 외의 시간대는 오프를 해주고 차라리 이 시간대에 광고비를 몰아주자 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세팅을 변경을 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제품이 직장인들한테 관심이 많아. 직장인들이 근무를 하면서 PC로 많이 찾아보는 제품이야 라고 하면은 또 토일은 제외를 해줄 수도 있고 뭐 일자별은 사실 뭐 그 보고서를 나갈 때 저희가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제 이런 요일별, 광고 시간대별 이런 거는 사실 진짜 바로 그 광고 효율하고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쪽은 많이 분석을 해서 좀 효율적으로 광고를 세팅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런 PC 모바일 이것도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냐 뭐 이제 보통은 남성분들이 모바일보다는 PC에서 좀 더 검색을 많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제품이 좀 남성한테 특화된 제품이다 하면은 이제 이 PC에 좀 더 가중을 두고 예산을 더 분배를 하는 방법이 있고 뭐 이제 PC 모바일별로도 어쨌든 입찰가가 다르기 때문에 경쟁도가 다르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뭐 PC 모바일의 입찰가 아니면 혹은 뭐 세팅 자체를 아예 다르게 가져간다든지 어쨌든 간에 이런 다차원 보고서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분석을 해보시고 만약에 분석을 하다가 좀 어렵다 하시면 뭐 저희 영상을 보셔도 되고 아니면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이제 좀 뭐 권한을 받아서
그 분석을 먼저 해드린다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화요일 아침이라 그런지 진짜 질문이 안 올라오네요. 평소에 질문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 혹시 더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일단 파워링크 광고를 세팅하실 때 PC랑 모바일을 저는 아예 분리를 해서 세팅하는 거를 추천드리거든요. PC, 모바일에 따라서 아예 시간대 자체가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보통 요즘은 모바일이 더 많은데 제 업종이 만약 DB 업종이다 이럴 경우에는 PC인 경우가 더 효율이 좋기 때문에 네, PC와 모바일을 분리해서 세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네. 질문 올라오셨는데 네이버는 배너 광고는 효율이 어떤가요? 아 이건 네이버 배너 광고를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이제 그 배너 광고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가 있고 보장형이 있는데 아마 성과형 쪽으로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사실 배너 광고라는 것 자체가 그 소재가 매우 중요한 매체잖아요. 네. 근데 이 GFA가 좀 소재에 좀 기준이 좀 엄격한 편이에요. 그래서 좀 다양한 문구를 엄청 상세하게 활용을 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아무래도 노출도 많이 되기도 하고 좀 다양한 지면에도 저희 브랜드가 노출이 될 수 있는 광고라서 만약에 좀 브랜드 인지도를 형성을 시키고 싶다 하실 때도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편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 예산이 좀 많지가 않다고 하시면은 성과가 엄청 잘 나올 수 있다고 보장을 드릴 수는 없는 매체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은 제안을 드리는 게 예산이 좀 적을 때는 카탈로그 광고를 진행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카탈로그 광고라는 게 그 저희 스토어를 방문했던 유저들을 대상으로 저희 광고를 한 번 더 노출을 시키는 그 광고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사실 효율이 그래도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저희 제품을 한번 봤던 유저들이 있기 때문에 전환도 잘 나오고 로아스도 잘 나오는 편이긴 한데 이거의 단점은 어쨌든 그만큼의 모수가 안 되면은 광고 노출도 잘 안 되고 소진도 아예 안 되는 경우가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전에 엄청 예산이 많진 않았던 광고를 배너 광고를 진행을 할 때 일단 카탈로그 광고를 같이 진행을 하면서 트래픽 광고를 같이 진행을 했었어요. 그럼 이제 트래픽 광고로 어느 정도 모수가 쌓이면 그걸 통해서 그 유저들 대상으로 또 이 카탈로그 광고를 노출을 했을 때 좀 전환이 많이 상승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쓰레기통 업체였는데 로아스가 한 500%, 600%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네이버 그 GFA를 진행을 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은 일단 카탈로그 광고를 같이 무조건 진행을 하시고 만약에 좀 소진이 잘 안 된다, 좀 모수가 없다 하시면은 트래픽 광고도 같이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추가 질문 없으신 것 같으니까 오늘은 화요일이라 일찍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만약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 하면은 언제든 저희 이 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 이 위에 저희 여기 명함 보시고 연락 주시면은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마무리. 네. 지금까지 AMPM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4팀 마케터 이다의 이승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듣기만 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